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이번 주가 시험을 보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험 잘 보시라는 그 응원의 말씀하고 또 이제 시험장에 가서 좀 주의할 거 그런 것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일찍 가시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가는 중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계산 문제 있죠. 이걸 반드시 좀 풀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응원만 하면 되는데 또 이제 걱정이 되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약간 우리 기름칠한다는 거 있죠. 그런 느낌으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당연히 우리 기출됐던 문제. 이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몇 개를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스마트폰 잘 돼 있으니까 사진을 좀 찍으셔가지고 우리 전철 타고 이제 시험장 가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풀어보시는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는 뭐 정리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는 항상 순서가 뭐예요? 앞에서부터 풀면 돼요. 근데 앞에서부터 어떻게 하냐? 쉬운 거부터. 쉬운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익숙한 문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문제가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또는 뭐냐면 익숙치 않아요. 처음 보는 유형이에요. 그럼 뭐예요? 다 제끼는 거죠. 다 제낀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시험 문제가 좀 약간 어렵게 나오는 뭐 그런 추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걱정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작전을 가지고 시험장 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작전이 뭐냐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딱 보고 쉬워 보이는 거, 둘 중에 쉬워 보이는 문제만 계속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작전을 쓰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또 점수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쉬운 문제 그리고 익숙한 문제부터 푸는데 풀이할 때는 이제 앞에서부터 푸는 거고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요? 이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 쭉 훑어 내려가면서 이론이 어차피 읽으면 알든 모르든 뭘 찍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 문제를 빨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위치가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 우리 문제가 원가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원가가 쉽게 나오고 재무회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무조건 내가 앞에서 이걸 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푼다는 얘기가 뭐냐면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이렇게 해서 난 20번까지 풀어야지. 이런 작전만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문제가 뒤에 30번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31번서부터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험장에서는 뭐냐면 약 20여 개의 쉬운 문제를 풀면 심리적 안정기에 돌입해요. 20개가 딱 풀리면 그럼 뭐예요? 난 꽈락을 넘긴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 다른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총점으로는 꽈락을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총점으로는 여러분들이 60점을 넘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가 꽈락만 넘기면 그러니까 그게 마지노선이 20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문제 20개를 푸는 거에 에너지를 이제 쏟아부어라. 그러면 이제 심지어 여유가 생기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도 뭐예요? 약간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의외로 더 잘 풀릴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 풀고 계산 문제 쉬운 것서부터 익숙한 것부터 풀고 그 다음에 좀 낯설고 좀 어려운 것들은 좀 나중에 뭐 한 번으로 찍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 안 되면 그 다음엔 또 이런 걸 당부드립니다. 우리 계산 문제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뭐 틀린 것은 뭐 이런 문제 할 때 시간이 없으면 못 찍으라고 했어요. 계산 과정의 제일 마지막 거 우리 손상이고 손상차서 환입하면 뭐예요? 손상차 환입 금액이 얼마다 이런 걸 찍으면 돼요. 또는 우리 복구 충당부채 뭐 이런 거 재무회계에서 나오면 단기 수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 복구 충당부채 전입액이죠. 차입액 그다음 차입 원가라고 하는 거하고 감가상각 합이에요. 그럼 보나마나 보기 지문 중에 단기 순이익에 미친 효과는 얼마다? 그럼 그게 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걸 풀면서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냥 계산 문제에서 그냥 아무 뭐나 막 닥치는 대로 막 찍지 말고 그런 패턴. 그러니까 뭐 보기 지문 중에서 틀린 게 뭐냐? 그럼 그게 만약에 그 보기 지문이 어떤 풀이하는 과정에 제일 어떤 순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풀이 과정의 제일 마지막 거를 답으로 찍는다든가. 그다음에 뭐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으면 그런 거 할 때 보면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하고 그다음에 복구 충당부채 전입액인데 그 둘을 합친 게 보나마나 틀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찍어주시면 의외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노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계를 꼭 하기 전에는 이제 뭐 책 같은 거 보다가 이제 책 집어넣으면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명상을 해야 돼요. 명상한다고 해서 뭐 어디 뭐 좋은데 뭐 했던 거 뭐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명상을 하면서 우리 이제 기출됐던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하나씩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말로 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문장에서 여기가 답이었다. 그 영상으로 사실 봤던 게 다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문제마다 다 형광펜으로 색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험장 가기 한 3, 4일 전서부터는 회계 공부는 푸는 것도 있지만 명상을 이제 주기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오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재무가 있고 원가가 있잖아요. 재무.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막 무조건 제끼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뭐예요? 원가의 가장 기초적인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가에서 한 6, 7개 정도를 맞춰주면 심리적으로 아주 평온해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그냥 뭐 다 제껴 이렇게 하지 말고 난 재무에서 승부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원가에도 분명히 쉬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30번까지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고 31번부터 40번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가 회계가 아주 손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가를 뭐 제낀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원가까지도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뭘 당부드리냐면 건강하라는 거.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 같은 거. 지금도 여름이잖아요. 음식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험생 중에는 가끔 배탈이 난다든가 이런 수험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늘 끓여서 먹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시험장 가기 전에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익숙한 음식만 먹어야 돼요. 시험장 가기 전에는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결합체 그게 결국 뭘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하면 결국 뭐가 된다? 합격.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드디어 이제 그 결실의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그죠? 이게 원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상당히 생활을 통제하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이제 다 통제를 하고 오로지 시험에만. 그래서 제가 자꾸 명상을 강조하고 하는 그런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명상을 통해서 계속 기출 문제나 이렇게 이제 리마인드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절차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풀이 속도도 상당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스캐너처럼 문제를 쭉 훑어 내려가면서 익숙한 문제가 한 20개는 바로 보일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뭘 생각해요? 합격이다. 왜냐면 20개는 내가 명확하게 풀 수가 있으니까. 그럼 아마 무난히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여러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내가 한 3문제를 푸는데 연거푸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심호흡 한번 하고 왜냐하면 그 뒤에 쉬운 문제가 또 숨겨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정말로 어렵게 나오면 딱 20개만 쉽게 나오고 나머지 20개는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20개를 맞추고 나머지 20문제를 뭐 한 번을 찍어도 뭐 4개는 맞겠죠. 그러면 이제 한 60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시험입니다. 그래서 만점 맞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 대비 산출물이 제일 좋게 하는 게 우리 목표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것도 사실은 말로 해도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이제 뭔가 걱정되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전원 다 이렇게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또 학원을 또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저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합격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한다면 바로 뭐 해야 돼? 2차 준비해야죠. 그래서 학원에 와서 또 다시 2차 준비하시고 해서 올해 하여튼 관세다 시험에 1차, 2차 다 전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응원의 이제 그 마지막 그 메시지 꼭 합격하시라는 거죠. 다 주먹 한번 쥐고 합격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전원 다 합격하세요. 예, 감사합니다.